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FT 관련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허브경제TV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무료로 드리고 있는 혜택이 있는데 3분 허브리핑 받아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영상이다 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허브리핑 보내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매일같이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라든지 시황이라든지 재료 관련해서 언급을 해놨던 영상이다 보니까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 백신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요 제목만 좀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임상 1상 2상에 대해서 좀 결과 발표가 되게 긍정적으로 나왔죠. 스테이지 2 결과 발표가 328명 중에 99% 이상의 환자가 중화항체 형성이 됐다라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해외 5개의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이고요. 활성 대조군으로 해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뽑았죠. 그러면서 이제 중화항체 레벨이라든지 비율이 평가 지표다라고 좀 밝혔는데, 예방률을 확인하는 기존 임상 3상 대비 적은 환자 수로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에 유리하고 임상 1, 2상에 대해서 이미 우수한 중화항체 레벨을 확인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수요로 WHO에서 긴급 사용 승인 이후에 코백스 퍼실리티 향후로 일정 비율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우리나라 정부 국산 백신 100만 도즈 구매 계획도 발표가 됐죠. 국내 공급 계약 가능성은 높고 그 외에 국가 공급 가능은 추가 업사이드라고 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백스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CPI랑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보다 보니까 백신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거나 그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백신 접종률이 우리나라는 높은데,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도 백신 접종률은 높은데 그 평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따라 속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부 국가만 높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높지 않은 나라들이 더 많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개별 기준으로 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4분기 매출액은 5,600억, 영업이익은 2,980억 정도, 올해 매출액이 1조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5,100억 정도로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이연됐던 백신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DS 완제 의약품이죠. 생산 완료된 노바백스 라이센스인 물량이 인식이 예상이 되고요. 공모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이 1조 5천억과 2분기, 3분기 호실적 배반으로 해서 3분기 기준 SK바이오사이언스의 현금성 자산이 1조 2천억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거든요. 4분기에 호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현금 추가 확보 전망하고요. 확보한 현금은 성장일 기회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동에 원액 생산 설비 1차 증설과 추가 부지 확보를 기반으로 한 2차 증설, 글로벌 설비 구축이라든지 송도 RMPD 센터 구축을 통해서 백신 플랫폼 기술 확대라든지 바이럴 벡터라든지 세포 유전자, 항체 CDMO 사업 등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백신은 또 백신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냥 허접한 회사 이런 거는 아닙니다. 굉장히 성장 가능성도 있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잘 해왔던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 백신을 위해서 독감 백신을 만드는 부분도 일단은 잠깐 중단을 했듯이 국가라든지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이 백신 회사로서 아니면 제약 회사로서 어느 정도 투자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내년에는 따로 계약을 안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위탁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조금 계약이 종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개발했던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노바백스 쪽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위탁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노바백스 승인이겠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정식 승인을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 전문가들이 왜 그렇지? 이렇게 조금 물음을 던지고는 있습니다. 일부 교수님들은 면역 증간제 매트릭스 M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 이 매트릭스 M은 아직 인체에 본격적으로 적용한 적이 없는 면역 증강제예요. 다른 백신도 그랬지만 실제 사용 중 임상에서 발견하지 않은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차하면 부작용 발생 시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약사가 추가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정식 승인이 아니라 조건부 승인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팬데믹 속에서 신속 심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굳이 왜 조건부 승인이 아니라 정식 사용 승인 절차를 밟는지는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이미 접종률이 80%에 육박한 수준이고 백신 재고도 충분히 확보를 했는데, 또 부스터샷으로 제외하면 새로 그 백신을 접종할 성인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정식 허가를 내줄 이유는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 전문가인 다른 교수님은 노바백스 백신의 정식 승인 진행을 고육지책으로 좀 평가를 했다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건지 좀 보니까, 노바백스 백신이 아무리 제조와 단백질 기반으로 기존 백신보다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짧은 기간의 심사에서 바로 투입해야 하는 만큼 정식 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다소 위험한 측면이 있다. 다만 여기에는 오프라벨이라든지 아니면 부스터샷이라는 숨은 1인치가 있다라고 하네요. 현재 노바백스는 백신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허가가 진행 중인데, 조건부 허가로 진행이 될 경우는 이 백신을 청소년에게 투여하기 위해서 승인을 새로 받아야 되지만은 정식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오픈라벨을 투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 오프라벨은 허가 외 사용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은 오프라벨이다라고 하면은 미성년자도 접종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부스터샷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부 허가 진행 시 노바백스 백신을 부스터샷 용도로 쓰려면 허가가 따로 받아야 되는데, 정식 허가가 완료가 되면 별도 절차 없이 부스터샷에 노바백스 백신 투여가 가능하거든요. 향후 백신 수급을 대비해서 식약처가 고유직책을 택한 것으로 좀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매트릭스 M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만들어졌던 그 mRNA 플랫폼 역시 새로 도입된 플랫폼이잖아요. 여기도 부작용이 있는데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각서를 쓰고 나서 백신을 맞는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뭔가 이제 새로운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mRNA 플랫폼이라든지 매트릭스 M이라든지 서로 다 새로운 부분이라서 나중에 어떠한 부작용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너무 고려한다라고 하면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 M이라는 면역 증강제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면역 증강제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다. 같은 플랫폼이긴 하지만은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다. 그 정도 좀 차이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뭔가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나와 있거나 의미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노바백스 그 WHO라든지 아니면은 영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승인이 나오기를, 또는 인도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승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이 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뭔가를 우리가 대응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우리가 보고 있었던 이 박스권 안에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은 저희가 3분 허브리핑이라는 영상을 또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매일같이 재료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그거 받아보시면은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을 될 만한 영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입동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6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는 거죠. 딱 3일 남았네요. 혹시라도 그동안은 계속해서 고민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희한테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 허브경제TV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120만원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는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최근에 그 갤럭시 머니트리라고 해갖고 뭐 주력주를 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그 빈 자리에 새로운 주력주가 나갈 거고요. 이 주력주 갤럭시 머니터리 못지않게끔 큰 수익을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랴부랴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갖고 안정적인 가격대에서 안정적인 비중을 가지고 저희 회원님들이랑 처음부터 같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